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드시죠? 도대체 왜 내 집만 안 오르나요? 아파트 양극화 시대, 오늘 중요한 3가지 사실을 공개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요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요즘 시장 분위기를 전하면은요, 댓글로 화를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은 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솔직히 상급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 중심의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자, 보통 이런 식이에요.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올랐다, 옆 동네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런데 뭐가 회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요, 양극화는 대부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집값은 폭락하는데 일부 지역 빼고 뭐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데는 살아남을 것 같다. 실제 그런 지역이 지금 거의 전고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강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솔직히 대다수의 무주택자 중에서 고가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궁금한 것은 이 고가 아파트의 회복세가 아니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수도권 아파트의 전망이죠. 오늘은 좀 그것을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좀 크게 3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3가지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이 3가지 원인이 언제 해소되는지까지도 뒤에서 정리를 드릴게요. 자, 양극화의 원인 첫 번째, 유동성의 움직임입니다. 집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목돈에 또한 여기에 대출을 포함해서 구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집을 살 때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유동성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데, 이 유동성의 움직임은 뭐가 결정한다? 시장금리가 결정하더라. 예를 들어 지금처럼 시장금리가 높으면 목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목돈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대신 다른 예금이나 다른 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대출금리도 높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가능해요. 시장금리가 높다는 거는 부동산 수요가 적다. 그래서 한마디로 적은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은 유동성 유입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급지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리고 가격 회복세가 강한 겁니다. 대중의 참여가 적기 때문이죠. 자, 근데 돈의 가치는 항상 변하게 돼 있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벌써 하반기 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은 10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많이 반등을 했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는 그 가격대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에도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취득세 중과 내용이에요. 자, 취득세 중과제도 아시죠? 원래 주택 취득에 따라서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취득세 중과제도에 따라서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취득세 중과제도는요, 투자자 움직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A주택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A주택이 있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해 놓은 B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어디서 돈을 다 끌어모았더니 한 3억 정도 현금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다음 투자 방안을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요즘 핫하다는 경기 남부에 집 사볼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못 샀어요. 왜? 취득세가 8.8%나 적용된다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해보면 요즘 다주택자가 많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보유주택 처분 후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A주택이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B주택 중에서 처분이 빠른 것을 처분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3억 원을 더 보태서 더 좋은 집을 사는 겁니다. 또한 많이 일어나는 게 내가 보유한 주택 전부 다 팔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는 현상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급지 쏠림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제도로 타격을 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로 소액 투자 관련 상품들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을 해요. 초기 재개발 같은 거, 뭐 정비구역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것, 또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 같은데 이제 지정 기대감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요즘 막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고려하는데 지금 이들 수요가 많이 감소했어요. 두 번째,
분양권, 이것도 소액 투자의 대명사인데, 이 분양권이라는 거는 분양권 취득하자마자 내가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잔금 시점에 아파트를 받는데 취득 시점에 주택 수를 따져가면서 취득세 중과 제도가 적용이 돼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아파트도요, 소액 투자 상품인데 주택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한 거예요. 자, 2020년 7월 이전에는요, 주택을 여러 개 매수하고 나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모일 때마다 그냥 갖고 싶은 거 하나씩 사 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이 중 하나는 걸리겠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취득세 중과제도 이후에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나, 이런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비 증액이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3년 만에 공사비가 72% 껑충 뛰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구축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축이 너무 비싸서 못 사요. 그건 신축이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입지 좋은 구축을 사서 나중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이 되면 그것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서 구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공사비 증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을 악화시킵니다. 지금 강남 1대1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 12억 쇼크, 상계동도 5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나마 신축 가격이 빠르게 회복한 상급지 구축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지금 1년 전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시장이 훈풍이 불고 있다면 체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현재와 같은 양극화는 언제 해소될까요? 자, 유동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금리 인하 시기,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첫 인하가 뭐 7월이냐 9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인하보다 중요한 것이 연속성. 그래서 기준금리 3.5%에서 3.25%로 낮아진다고 집값 폭등 안 하거든요. 근데 3.5에서 3.25로 낮아진 상태에서 추가로 3.0으로 단기간 내에 낮추게 된다면 이때부터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 예금금리도 0.56%포인트 낮아지고 대출금리도 0.56%포인트 낮아지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 더 넓은 범위의 상승세가 확대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취득세 중과 완화 시점도 중요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한다고 했지만 실제 취득세 중과 관련해서는 1년 전에 완화 방안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2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때 현재 8%의 취득세율을 절반 수준까지 낮춰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거의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그렇게까지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는 어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하고 좀 다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저는 전세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난이 딱 터지잖아요. 솔직히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어요. 아파트 전세난이 일어났다. 당장 아파트 지어도 3년인데 그 땅을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대책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 늘려주고, 또 하나가 평상시에는 갭 투자자를 투기꾼이라고 몰았다가 갭 투자자를 전세 공급자로 보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때 전세난 때 갭 투자 규제가 풀리는 거는요, 매매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 가격을 보면서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제 변화를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공사비 증액 이슈에 따른 신축과 구축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 신축 아파트가 급등하면은 없던 재건축 사업성도 생긴다. 그때 구축에서도 좀 더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양극화의 원인 세 가지를 추려보면 첫 번째가 고금리, 두 번째가 취득세 중과제도, 세 번째가 공사비 급증임입니다. 자, 금리 인하 시기에 전세값 강세 시기에 양극화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구축 선호도는 신축 아파트 가격 변화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은 수도권 어디까지 안전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집값 하락을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다 떨어진다고 보시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서울만 안전하다?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까지 안전하다? 아니다.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다 괜찮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